80은 아주 멀리 있는 것만 같았는데 문득 돌아보니 어느 틈에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거기다 이젠 여기저기서 100세 인생을 떠들어대니 아직도 살아가야 할 날들이 까마득하기만 합니다. 그나마 모아놓은 돈이라도 있거나 연금이라도 두둑하게 받아 경제적 여유가 있어 더 이상 밥벌이를 계속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아직도 학교 다니는 자식, 학교는 졸업했는데 취직 못하고 있는 자식이라도 있으면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70이 되면 지식의 높낮이, 80이 되면 돈이 많고 저금이 무의미해진다는 말이 있지요. 자식도 큰 소용이 없어집니다. 건강이 최고의 권력이고 아내와 남편이 최고의 친구입니다. 물론 100세 시대라고 해서 누구나 100세까지 살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평균 수명은 80세 초반에서 중반을 웃돌고 있는데 문제는 8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한 변화가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80세부터는 잦은 컨디션 난조에 팔에 힘이 빠져 물건조차 들지 못하며 심지어 약봉지조차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하루아침에 고독과 절망에 사로잡히는 등 순식간에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덮쳐올 것입니다. 이처럼 80대와 70대는 완전히 다른데요. 앞으로의 인생이 편해질지 고달파질지는 결국 60대, 늦어도 70대부터 어떻게 생활하냐에 달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70, 80, 90의 고개를 넘고 또 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60세 이후의 삶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 7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 첫 번째는 10자식보다 배우자 하나가 낫다. 우리의 삶에서 배우자나 자녀만큼 고귀한 인연은 없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그렇습니다. 남남으로 만나 가정을 이루어 한솥밥을 먹는 무촌이지만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배우자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쉽사리 외면하거나 인연의 끈을 놓을 수도 없지요. 때로는 큰 감사로 회한으로 얽히고 설킨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우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삶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 효도를 한다고 해도 배우자만 못하다는 겁니다. 내가 외롭고 아플 때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은 배우자지. 가까이 살아도 쉽게 얼굴도 안 보여주는 자식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급하게 보호자와 동행해서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 일이라도 생긴다면 매번 자식들에게 부탁하기도 눈치 보입니다. 또 멀리 살고 있다면 급한 일이 있을 때 큰 힘이 못 됩니다. 미운정 고운정으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만큼 남은 인생의 소중한 동반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배우자와 자식들이 독립한 빈 둥지에서 40여 년 동안 함께해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긴 세월을 부부가 원만하게 함께하려면 부부관계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어떤 민족이든 금실 좋은 부부의 공통점은 상호 간의 배려일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이나 강압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직도 가까이 있는 배우자를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배우자가 최고의 노후 준비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 두 번째는 힘이 닿는 데까지 일을 한다. 은퇴 전문가들은 최고의 은퇴 준비는 평생 현역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몸이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퇴직 후에도 계속 일자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소득이 얼마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즐거움으로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고립감도 해소됩니다. 또 소일거리라도 갖는다는 것은 노후에도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한다는 의미인데요.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매달 100만 원을 번다는 것은 2억에서 3억 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후 현금 흐름은 나이가 들수록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분들은 재취업을 힘들어합니다. 20에서 30년 이상 직장에서 수많은 스트레스 받으며 견뎌온 삶이 자연스레 떠오르지요.
그런 전쟁터와 같은 곳으로 다시 들어가기가 두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근무 환경이 좋았던 대기업 부장이나 임원이었던 사람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작고 허름한 직장으로 취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마음이야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현금 100만 원의 가치는 2억에서 3억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2억에서 3억 원 자산을 만드는 것이 쉬울까요? 의료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평균 수명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평생 동안 쓰는 병원비의 50%는 노후의 10년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여태 모아놓은 돈을 자식에게 퍼주거나 젊을 때 저축하지 않아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 세 번째는 건강은 노후 행복의 열쇠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느냐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100세까지 사는 게 드물지 않은 시대가 될 테지만 건강한 100세와 입원해서 혼수 상태가 된 100세와는 삶의 질이 천양지차인데요. 노인 A씨와 B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100세까지 살았지만 75세의 나이에 찾아온 질병으로 무려 25년을 병원과 집만 오가며 거의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반면 B씨는 87세까지 살았지만 죽기 얼마 전까지 텃밭에 나가 취미삼아 기르던 상추와 고추를 손질하고 부인, 친구들과 단풍 구경을 가는 등 건강하게 활동하며 살았습니다. 과연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하고 이상적인 노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출세나 성공이 주는 행복은 딱 50세까지입니다. 나이 50을 넘어선 인생 후반전엔 전반전과는 다른 경기 운영 방식이 필요하지요. 건강하게 100세까지 오래 사는 비결은 하루하루의 사소한 본인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노후에는 건강이 최고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침대에 누워 100살까지 살기보다는 아프지 않고 75세까지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생각하는 힘도, 움직이는 힘도 약해집니다. 또 나이가 들면 우울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런 위기 상황을 피하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행동과 습관도 중요합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도록 평소에 햇빛을 쬐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침밥은 거르지 말고 아침 산책으로 햇볕도 하루 10분씩은 쬐어줘야 합니다. 일부러 멀리 여행을 갈 필요도 없습니다. 푸른 녹지가 있는 공원에만 가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세로토닌이 꾸준히 분비되어야 밤에 잘 때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불면증이나 수면 부족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뇌의 질병이라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평소 숙면을 취해야 하는데요. 반대로 세로토닌이 분비되지 않으면 외출은 물론 식사 같은 간단한 활동조차도 귀찮아지게 되고 결국 노쇠 현상을 앞당길 수 있으므로 명심하셔야 됩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 네 번째는 낭비하지 않고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자. 대다수의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젊어서 노후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요. 돈을 벌 수 있을 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관리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많이 벌어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게 바로 돈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고정 수입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없음에도 지출은 쉽게 줄지 않으며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자녀 결혼, 사업 비용이라든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늘어나는 병원비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어지면 그동안 자산이나 예금을 사용해 생활비에 보태야 되는데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았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퇴직 후 자산이 점점 줄어들면서 불안해지고 자식에게 집이라도 남겨야 한다는 미련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꺼려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재산을 모두 사용하고 빈털터리로 죽기로 마음먹는다면 살아있는 동안 적절한 재산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산을 남겨주고 물려주는 것보다 남은 노후의 삶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는 늙었다고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자식을 잃고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나 자신의 생활이 없어지게 됩니다. 즉 내 인생도 잃습니다. 곶감 빼먹듯이 조금씩 재산이 줄어 노년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한 희생보다 자신의 노후와 행복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식들은 본인 가정 꾸리고 나면 절대 부모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몇 살까지 살지 모르는데 죽기 전에 재산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잘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범위 내에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욕심을 버리고 검소하게 생활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죽을 때까지는 먹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 5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말자.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특히 퇴직을 앞두고 있는 때 남과 비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시문화가 있습니다. 남들이 타는 좋은 차, 좋은 집과 비교하게 되고 자신이 사는 형편을 이웃 친인척들과도 비교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지면 자연스럽게 모임이나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줄이거나 안 하게 되면서 외로움이 따라옵니다. 돈 없는 부모는 자식도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창생 누구는 어디에 20억짜리 집이 있는데 난 뭐하고 살았나. 죽을 때까지 넉넉한 연금이 나오는 공무원을 했어야 하는데 쥐꼬리만한 연금으로 난 어떻게 사나. 이런 식의 후회를 하다 보면 자신이 무능하게 느껴지고 사회 시스템이 불만스럽게 여겨집니다. 더 나쁜 것은 이제라도 만회해보겠다며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사업을 벌이는 것인데요. 아무리 수명이 연장됐다 해도 60대는 인생이 꺾이는 나이입니다. 계절로 치면 씨 뿌리고 키우는 때가 아니라 걷어들이는 시기입니다. 물론 60대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모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할 경우 만회할 시간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점,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돈이든 체력이든 가정이든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전과 모험의 범위를 국한시키는 것이 현명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현재 모습에 감사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 6번째는 참지도 말고 무리하지도 말자. 80세가 넘어 사망한 사람을 부검하면 대부분 몸에서는 암이, 뇌에서는 알츠하이머 병변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전에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 여러 개의 병의 씨앗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병의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요. 오늘은 건강하다가도 노년에는 당장 내일 환자가 되기도 하고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세가 넘으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일 당장 생이 끝난다 해도 후회가 남지 않는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80 이후 참거나 무리하지 않기는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먹고 싶은 음식을 참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식하고 달고 짠 음식을 피하고 기름진 음식을 자제하고 비만은 건강을 해친다는 사고가 사람의 상식이 되었는데요. 이런 얘기는 60대까지는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80세를 앞두고 있다면 이러한 생각은 일단 접어두셔야 합니다. 고령자는 장기 기능의 저하로 식욕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먹고 싶다는 욕구는 몸이 필요하다는 것이니 입에 당기는 음식은 마음껏 드셔야 됩니다. 체중 관리한다고 굶거나 식단 관리하지 마세요. 살이 좀 찐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산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참으며 체중 조절하기는 스스로 수명을 깎는 행위입니다. 채식이 좋다고 매일 풀만 드시지 마시고요. 나이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드셔야 합니다. 또 80대를 목전에 두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해서 운동하다 체내에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는데요. 80세 이후에는 집 근처에서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럼 여기서 술이나 담배는요? 라는 질문이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술도 드시고 싶으시다면 몸에 주는 부담을 생각해서 저녁 반주를 즐기는 정도가 현명합니다. 지나친 음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넘어지면 낙상으로 골절되어 한순간에 늙어버리는 비극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담배의 폐해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데요.
실제 흡연으로 단명하게 된 사람은 고령이 되기 전에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즉 담배를 계속 피웠는데도 80세까지 산 사람은 앞으로 금연하든 흡연하든 수명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 7번째는 나이 들면 친구가 없어도 괜찮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그다지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친구가 부담스러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편한 사람들과는 굳이 교류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외로운 존재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위해 또 타인을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하기보단 나 자신을 위해 즐겁게 살아야 노년에 후회가 없는 법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혼자서도 잘 즐기면서 잘 놀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게 되고 옆에 있는 누군가를 자꾸만 괴롭히게 됩니다. 60이 넘어 인간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좋은 사람들만 곁에 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살면서 뼈저리게 느낀 한 가지가 바로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들을 잘 견디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얕은 관계 속에서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며 오히려 그런 사람들 속에서 더욱 큰 고독을 느낍니다. 이 고독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타인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홀로 있는 시간이 가져다주는 고요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그 고독의 속삭임은 점차 잦아들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만족감이 생깁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물들지 않는 나만의 사고 방식이 생기고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며 특별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배우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돼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과 또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혼자 남았을 경우에도 쓰러지지 않고 굳세게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늘 만날 사람과 오늘 할 일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려견과 산책을 하며 계절에 따라 바뀌어가는 풍경들을 바라보고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등 사회와의 작은 접점만 유지해도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 7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 7가지 중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릴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만사가 무용지물입니다. 근육은 신체에 축적하는 연금입니다. 저축하듯 근육을 키우고 빚을 갚듯 지방을 태워야 합니다. 사실 건강과 장수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일일이 다 적고자 하면 책 몇 권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느덧 중년에 닿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건강상 놓치기 쉬운 부분 몇 가지만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잠시라도 시간이 나면 운동하라. 엠마리 시바스의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52가지 공통점은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공통된 특징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 이 책 후반부에는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이 나온다. 미국 질병관리센터에 따르면 미국 성인 중 국가가 권장하는 신체 활동 지침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 중 20%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엠마리 시바스는 대다수 부자들은 늘 꾸준한 운동을 하고 있으며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부자의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두 번째, 시기적절하게 휴식하라. 자연의 모든 동식물은 다 휴식을 취한다.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이기에 적당한 간격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음악의 악보를 보라. 유능한 작곡가는 악보 사이사이에 적당한 쉼표를 배치해 놓아 성악가가 노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만일 어떤 악보에 전혀 쉼표가 없는 곡이 있다고 해보자. 과연 그 노래를 끝까지 제대로 부를 수 있는 성악가가 존재할 수 있을까? 중간에 숨이 막혀 노래를 부르다 쓰러지고 말 것이다. 이것은 사업과 비즈니스의 영역도 마찬가지이다. 중간중간 쉬며 자신을 충전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마치 핸드폰처럼 집에 돌아오면 충전기에 들어가 배터리를 충전해야 다음날 에너지 100%로 새 날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식사를 집에서 손수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들은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밥은 때 맞춰 빠짐없이 챙겨 먹고 다니고 있는가? 돈 버는데 바빠서 집에서는 햇반이나 라면, 냉동 가정식으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다 외식이나 배달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침은 kum식, 점심은 김밥, 저녁은 양념치킨에 사이사이 커피와 베이글과 브라우니를 간식으로 드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평생 건강하기 원한다면 직접 식사를 집에서 손수 만들어 먹어라. 건강 관련 책들을 부지런히 찾아 읽어보면서 결국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네 번째, 자연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하라. 최근 본격 자연 친화 예능 다큐 MBN의 나는 자연인이다와 채널A 도시어부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두 프로그램은 수없이 많은 작품이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하는 예능 분야에서 참으로 오랜 기간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명품 예능이다. 이 두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은 현대인의 자연에 대한 그리움과 무엇보다 대자연 속 삶에 대한 대리 체험 기회를 주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의욕 호르몬이라는 도파민의 힘을 깨워야 합니다. 현역 시절엔 출세나 성공 등으로 도파민이 펑펑 쏟아져 나오지요. 하지만 노후에는 그 힘이 잠잠해집니다. 작은 성취를 해내야 행복감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무기력에서 벗어나 의욕이 생깁니다. 가령 산책만 해도 어제보다 오늘 생각보다 더 오래 걸었다고 하면 성취감을 느끼게 되지요. 배움이나 성장을 실감하면서 삶의 활력을 조금이라도 되찾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100세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100세 인생이란 노래 가사를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또 넘어간다. 8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또 왔냐고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극락왕생 할 날을 찾고 있다 전해라. 150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나는 이미 극락세계 와 있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아가요.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쉬지 않고 흐르는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오직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영상입니다. 언젠가는 말을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 따뜻한 말을 많이 하세요. 언젠가는 듣지 못할 때가 옵니다. 값진 사연, 값진 지식들을 많이 보고 많이 들으세요. 언젠가 웃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 웃고 또 웃고 활짝 많이 웃으세요. 언젠가는 움직이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 가고픈 곳 있으면 지금 어디든지 가세요. 언젠가는 사람이 그리울 때가 옵니다. 좋은 사람 많이 사귀고 만나세요. 언젠가 감격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 마음을 숨기지 말고 마음껏 표현하고 사세요. 언젠가 우리는 세상의 끝자락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삶을 살다 가셔야 합니다. 훌륭하게 늙어가는 작업을 나이 들어서 시작한다면 이미 때늦은 게 아닐까요? 아이일 때 어른이 될 준비를 하듯이 멋진 노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중년부터 차차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생의 중심인 40과 50 사이,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아는 나이가 되었지만 삶의 기준은 얼마나 명확할까요? 자신만의 기준이 없다면 살아가는데 자주 흔들리고 자칫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꼬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공자는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이 정해지고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지 않다면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내면의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방황하며 흔들리고 싶지 않다면 내가 하는 일의 주인이 되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외롭게 살고 싶지 않다면 관계의 근력을 강화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반복하면 앞으로의 인생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0과 50 사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1. 사람, 인생의 기준이 필요한 40, 50대에게 전하는 최고의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 이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로 나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0과 50 사이, 인생길을 바꾸는 핵심 요인 첫 번째. 좋아하는 자는 이기기 어렵다. 반복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꾸준함이 인생의 격차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오랫동안 하면 잘할 수 있고 어떤 일이든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복이 어렵습니다. 꾸준함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모범 답안을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세상에 준비 없이 되는 건 없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나 가치 있는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차를 운전하려면 운전하는 방법과 공공의 교통 법칙을 알아야 하며 운전 면허증을 취득해야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바리스타로 취업하려면 커피를 공부하고 커피 만드는 방법을 익히며 자격증을 따야 가능해집니다. 운전을 위해 면허증을 취득하고 바리스타를 위해 자격증을 따도록 노력하는 게 바로 그것을 아는 사람이 되는 첫 단계입니다. 잘 아는 사람, 즉 지지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그게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간에는 좋아하는 일을 찾는데 시간 소비하지 말고 지금 하는 일을 목숨을 걸 정도로 열심히 하라는 조언도 많습니다. 초기 학습과 부단한 연습을 통해 잘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 일이 좋아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힘줄이 터지는 고통과 맹렬한 노력을 통해 그 분야의 최고가 되어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이루었는데 전혀 행복하지도 좋아지지도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분야에서 돈을 많이 벌고 일찍 은퇴하여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수입에 따라 움직이는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더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더 많은 수입을 마다하기는 어렵지만 수입이 그 일을 바꾸게 하지는 않습니다. 돈보다 더 큰 행복과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정말 인생을 전반과 후반으로 나눌 수 있다면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인생 전반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주어진 시스템을 벗어나기가 어렵기에 고단하지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니 꼭 좋아하는 공부가 아니더라도 열심히 해. 좋아하는 직업이나 일이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듯 말입니다. 지지자가 우리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수단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은 주어진 환경에서 벗어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어진 시스템을 벗어나기가 어렵고 고단하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봅니다. 가능하면 좋아하는 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길이 아닌 도전의 길을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출중한 능력과 노력으로 한 분야의 최고가 되어 충분한 부를 일군 뒤 은퇴하여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의 삶도 멋지고 훌륭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능력의 보통의 노력으로 인생 전반전을 큰 무리 없이 마친 사람이 충분한 부가 담보된 것은 아니지만
인생 후반전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도 훌륭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40과 50 사이 인생길을 바꾸는 핵심 요인 두 번째.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를 걱정하라. 세상에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지는 않아도 섭섭하지 않을 정도, 아니 미워하지 않을 정도라도 이해해 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가정이 평화롭고 조직이 조화롭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조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는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조화보다 갈등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2500년 전부터 그 갈등을 줄이는 전략을 꾀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논의 여러 편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공자의 이야기가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 상사가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상사를 잘 모름을 걱정해야 비로소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습니다. 팀원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팀원을 잘 모름을 걱정해야 비로소 문제가 풀립니다. 고객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고객을 잘 모름을 걱정해야 고객의 지갑이 열립니다. 아내가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아내를 잘 모름을 걱정해야 평화가 찾아옵니다. 아이가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아이를 잘 모름을 걱정해야 비로소 문제가 해결됩니다. 업무가 나에게 맞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업무에 관해 잘 모름을 걱정해야 비로소 일이 쉬워집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리나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능력 갖추기를 걱정해야 하며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남이 알아줄 만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더 높고 빛나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사원은 대리를 꿈꾸고 과장은 부장을 꿈꾸며 부장은 임원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언제나 한정입니다. 그러니 지위에 대한 꿈도 중요하지만 그 지위에 맞는 역량과 재능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현실적인 충고입니다. 알아줄 만한데 알아주지 않는 것은 상대의 문제입니다. 알아줄 만하지 않은데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알아줄 만한데 알아주는 것은 일상의 일입니다. 알아줄 만하지 않은데 알아주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언제나 내가 할 일은 딱 한 가지,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40과 50 사이 인생길을 바꾸는 핵심 요인 세 번째. 원하는 바를 얻고 싶다면 끊임없이 여지하라. 아무리 막막해도 궁리하면 뭔가 헤집고 나갈 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하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구마 줄기처럼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여지하의 힘입니다. 소재를 어찌해야 할까?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도 산뜻한 이야기 소재를 이미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곤 합니다.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쓰면서 여지야, 어찌해야 할까? 의 힘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 어찌해야 할까?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이미 어찌할 수가 없구나. 이는 2500년 전 공자께서 단순히 제자들의 교육이나 훈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던진 말이 아닙니다. 삶의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낮에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밤에는 잠도 설쳐가면서 생각한 결과 공자가 찾아낸 방법은 바로 궁리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치열하게 궁리하고 고민하지 않았다면 배움이라는 효용을 찾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공자는 끝없이 궁리했고 배움을 찾았습니다. 그 배움을 통해 동양 최고의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 어찌해야 할까. 그 여지아 정신이 공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당당히 말한 것입니다. 좋은 직장, 나쁜 직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일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찌해야 할까, 어찌해야 할까라고 스스로 궁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닌다 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사업, 나쁜 사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스스로 궁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 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야 공부가 됩니다. 문제는 스스로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실력이 됩니다. 생각하고 궁리해서 풀어야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를 반복해야 합니다. 한번 궁리해서 풀리는 문제라면 그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풀기 쉬운 문제는 가치가 떨어집니다. 진짜 귀한 건 풀기 어려운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5번 궁리를 반복하면 풀릴 문제를 4번째 포기하고 나가 떨어진다면 그건 궁리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일 뿐입니다. 생각 없는 공부는 진짜 공부가 아닙니다. 생각 없는 실천은 진짜 실천이 아닙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업무가 업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업무가 급여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직장 생활을 연봉으로만 맞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업무는 자기 미래의 퍼스널 브랜드가 되어야 합니다. 업무는 현재의 직장을 퇴직하더라도 계속 자신을 살리는 강점으로 남아야 합니다. 직장 생활은 일을 통해 당당한 내가 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런 결과를 위해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여지아입니다. 사장이 여지아를 하지 않고 직원에게만 여지아를 바라고 있다면 그 회사는 희망이 없는 기업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어찌해야 할까, 어찌해야 할까를 반복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 4대 성인인 공자조차도 이를 어찌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사람에게까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궁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40과 50 사이 인생길을 바꾸는 핵심 요인 4번째. 덕이 있는 사람 곁에 사람들이 남는다. 사전적 의미로 덕은 인간으로의 도리를 행하려는 어질고 올바른 마음이나 훌륭한 인격, 도덕은 인륜의 대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및 그에 맞는 행동이라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이 있어 외롭지 않다. 공자께서는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신뢰와 사랑이 있는 사람은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곁에는 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상대나 나의 파트너가 덕이 있어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절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직스럽고 어진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혹독한 시기나 평화로운 시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이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덕이 필요합니다. 내가 남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려면 먼저 내가 나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게 흐트러지고 견고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생각과 목표와 꿈을 설정해야 합니다. 내 꿈이 있어야 남의 꿈을 이해하고 포용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반듯해야 남의 생각을 이해하고 포용하게 됩니다. 내가 불안하면 남을 볼 겨를이 없어집니다. 나의 미래가 안개 속이면 남의 미래와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야 제대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견고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있어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덕은 나를 세우는 도구입니다. 이 시대에 덕이 필요한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덕이 필요합니다. 내가 불안하면 남을 볼 겨를이 없어집니다. 나의 미래가 안개 속이면 남의 미래와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야 제대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견고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있어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덕은 나를 세우는 도구입니다. 또 가정이 일어서기 위해서는 덕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시작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건강하고 서로 사랑한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일이 힘들어도, 고부간이 갈등이 있어도 모두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합심하면 못할 일이 없기에 돈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서로 격려해 준다면 어떤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기에 일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견고하다면 고부간의 갈등도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돈 많고 잘난 사람이 사람을 모이게 할 수는 있지만 인품과 덕이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끝까지 남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비자에 썼을 10%런 법술이 경영에 필요할 때도 있지만 사람 경영의 기본은 인품과 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이 있어 없는 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덕 있는 사람 곁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사는 게 고달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고달픈 줄만 알았던 그 시절이 그리워질지도 모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익어갑니다. 언제나 붉게 꽃 피우며 그칠 줄 모르던 배롱나무 백일홍도 조금씩 빛이 바래 하나 둘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화무 11홍이여 건불 10년이라 했습니다. 학문을 익히고 뜻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소년은 늙기 쉽고 허송한 세월들은 후회스럽기 마련입니다. 곧 붉게 타는 단풍들을 보게 되겠지요. 그렇게까지 짧지 않았을 청춘이지만 지나간 날들은 모두 너무 짧았던 것처럼 느껴지고 청춘이 지난 후의 세월들은 바람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봄날이 지난 후에 봄날이 너무 짧았다고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다고 후회하실 건가요? 미인방명이여 가인방명이라죠. 무릇 아름다운 시절은 후다닥 빠르게도 지나갑니다. 백일홍 하나 둘씩 뚝뚝 떨어져 내리면 머자나 산천은 온통 붉은 단풍으로 물들며 삭풍에 낙엽지며 떨어집니다. 언젠가는 이 아니라 멀지 않은 시일 내의 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가을이 마지막 가을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겠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앞으로 맞이할 숱한 봄날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좋은 것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봄날도 마음껏 즐기시고 오늘도 내일도 후회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따사로운 햇살이 깃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